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고요. 중국의 증시와 차이나 전기차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 중국의 양회가 개막이 되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9%고요. 현재 시간 SOXL은 강보합이고요. 그래서 23%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국내 코스피는 0.17% 올랐어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등 큰 거래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강달러와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증시는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가 현실로 미 보조금 덫에 걸린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중국 투자 금지, 초과이익 공유해야 공짜는 없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초과이익 뺏기고 첨단 기술만 넘기나 선 넘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K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정부가 바로 기업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미 상무부는 2천억 원 이상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웃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보조금의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최대 3조 3천억 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익 수준에 따라 이 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를 우선 공급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위험도 떠안게 된다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들을 배치하는 것까지도 중대한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조금 지급 주요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공유할 것. 두 번째는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보조금 사용을 금지할 것. 세 번째는 중국과 안보 우려국가 공동연구 기술 라이센스를 금지한다. 네 번째는 10년간 중국 등 안보 우려국의 반도체 투자를 금지한다. 공장 직원 및 건설 노동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로는 보조금 신청 기업의 공급 과잉 해소 전략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때때로 장비 고장도 발생하는 만큼 설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재투자가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것까지 막을 경우 사실상 중국에 수십조 원씩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은 중국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양아치 짓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2차전지 또한 언제 바이든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양쯔 메모리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은 엔비디아와 AMD가 AI 전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며 강력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빅테크들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파주리 분석가의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부분은 신성장 동력으로 이들 두 기업의
현재 리더십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강력 매수로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주리 분석가는 엔비디아와 AMD는 글로벌 클라우드 간에 벌어지는 생성형 AI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 두 기업은 우수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자 기반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회사는 해당 부분에서 기술 성장을 이끄는 선두주자로서의 더 넓은 부분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파주리 분석가는 엔비디아와 AMD의 새로운 목표 주가를 각각 주당 290달러와 1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장기계획 청사진 마스터 플랜 3이 차세대 차량에 대한 정보 부재로 투자자들이 실망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월가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요. JP 모건 또한 회의 세부 정보 부족을 지적하며 투자 등급을 비중 축소로 유지했고요. 테슬라 투자자의 날은 청정 에너지 전환과 차량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과 관련된 논의는 많았고, 회사의 진행 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나 측정 가능한 지표가 부족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중국의 양의가 개막이 됩니다. 어떤 경기부양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차이나 전기차에게도 호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양해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판매 실적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쟁 업체인 테슬라를 크게 앞지르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테슬라 대신 비아디에 투자한 찰리 멍거의 예측이 마저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비아디는 지난달 중국에서 승용차 19만 1664대를 판매했고요. 1월 15만 대보다 4만 대가 증가했답니다. 지난해 2월 9만 대에서 10만 대로 늘어나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성장했고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정 애널리스트는 올해 초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소폭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전히 비아디에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지난해 비아디는 중국에서 전기차 91만 대를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이 20%에 육박했고, 반면 테슬라는 44만 대를 판매해 점유율이 10%를 차지했답니다. 현재 시간은 저녁 12시 5분인데요. SOXL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어요. 모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